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대통령 선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 캠프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 조사는 공표가 되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 실시가 된, 공표는 되지 않지만 여론조사는 계속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조사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승리를 자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건 그런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한 가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공명선거, 선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지금 선거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자, 그런 그 선관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작년에 그 4.15 총선 때 그 부정개표 의혹이 있었죠. 그것이 지금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한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최근에 대선 그 부재자 투표에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렸죠. 중앙선관위가. 자, 그래서 이 내일 본투표, 내일 실시되는 본투표도 제대로 진행될지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선거가 끝나면은 진원 쪽에서 이것을 빌미 삼아서 대선 불복,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면서 전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이 선거에 지면은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올 수도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상당히 엄중한데 중앙선관위는 여전히 지금 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이 중앙선관위의 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지금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엉망으로 됐는지, 자, 그 책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중앙선관위의 문제점을 한번 오늘은 짚어보고 대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뒷북 대책 내놓은 부실선관위. 자,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뭐 대책이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내일은 6시에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면은 확진자와 격리자 유권자들이 투표를 7시 반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 투표함에 이번에는 직접 넣습니다. 저번에 사전투표 때 뭐 소쿠리 같은 데다가 막 걷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투표함에 직접 넣기로 했는데 그 시간을 일반 유권자들이 끝나는 6시부터 7시 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막 겹칠 가능성도 있고 이 7시 반까지인데 7시 반 전에 도착해서 대기표를 받으면은 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생깁니다.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각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7시 반까지다. 그러면 예정대로 7시 반에 출구조사를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뭐 가령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 뭐 이재명이 이기고 있다든지 뭐 출구조사를 발표를 하고 나서도 계속 투표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당히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확진자들은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투표하면 넣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기표소를 이용을 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혼선이 일어날 우려가 있죠. 자, 확진 격리자는 사전 투표 때와 같은 임시 기표소가 아니고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7시 30분에 투표가 종료되지만 투표소에 그 전에 도착해서 대기표를 받으면 종료 시각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얼마나 확진자가 그 투표를 하러 올지 그것조차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역이 무너져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의해서 방역이 무너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선관위를 친여 성향으로 막 바꾸려고 하다가 이 선관위 조직 자체를 엉뚱하게 흔들어 버렸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이 모든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지금 이 선거마저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결과입니다.
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관리 부실뿐 아니고 그동안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선관위 유권 해석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선거심판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에서는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퇴할 수는 없고 내일 선거 끝나면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퇴 의사는커녕 사과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선관위 7명 중에 조병현 위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선출한 이 조병헌 의원을 제외한 6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김명수가 지명을 했거나 여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됐습니다. 자, 그러니 이 몽땅 선관위 심판들이 친여 성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부실인지 단순한 부실이 아니고 뭔가 부정을 위한 의도된 부실이다. 이런 지금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의혹들도 그 선관위 관련 새로운 의혹들도 막 불거지고 있는데 사전투표를 이틀 동안 했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했는데 그 사전투표가 이제 본투표를 하고 같이 개함할 때까지 보관을 해놔야 되죠. 그런데 원래 사전투표는 CCTV가 지켜보는 사전투표 보관함에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각지대에 또 방치되어 있다. 자, 세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사전투표 수만 표가 이번에는 또 투표를 했는데 그 표가 CCTV가 없는 곳에 방치되어 있다. 뭐 지역선관위 사무국장 뭐 집무실에 가 있고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또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자,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한 부실 관리 의혹으로 번졌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제주 선관위가 우도 이런 일부 지역에서 가져온 사전투표함과 간외 우표 투표용지를 별도의 사전투표함 보관실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주 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 보관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보관실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뭐 변명을 하는데 참관인이 한 사람이 안 와서 뭐 투표함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무실에 놔둔 것이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우편물이 CCTV 촬영이 되지 않는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 또 보관됐습니다. 여기는 CCTV가 있었는데 종이로 가렸다고 합니다. 부천에서는. 이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봐 종이로 가렸다. 자, 그런데 CCTV도 없고 이런데 이 투표한 게 딱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문 따고 들어가서 이거 뭐 바꿔치기해도 모르는 거죠. 자, 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선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시면은 사설에 이런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자, 문재인이 망가뜨린 대법원, 선관위, 결국 대형 의혹과 대란 터졌다. 자,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망가뜨렸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5일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토요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았다. 자, 이 사실 내용입니다. 토요일에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중에서는 아니 내일도 그러면 임시 공휴일인데 내일도 선거관리위원장 나오지 않겠네. 이렇게 비아냥거린 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을 망가뜨린 사례 첫 번째, 선관위를 망가뜨린 사례 첫 번째. 이 노정희는 대법관 임명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법관이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노정희를 중앙선관위에 넣은 것은 이 대법관을 넣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맡으라는 것이죠. 원래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들끼리 호선을 하는데 관례가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맡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노정희는 이 대법관 임명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편 법조서클이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이 노정희에 대한 무리한 임명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주심으로 맡은 그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학업심에서 뒤집히는 이런 참사까지 벌어졌던 인물입니다. 자질 미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함량 미달 인사를 오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인 선관위원장 자리에까지 앉혔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는 뭐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하지만은 어쨌든 이 이유가 있겠죠. 뭐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력히 추천을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에 본인의 선거 캠프 출신 조혜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강행을 했죠. 임명을 강행을 했죠. 그래서 선거운동원, 당초 문재인의 선거운동원이었는데 이 선거운동원을 선거심판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대선 목전에 두고 조혜주 사태가 일어났죠. 조혜주를 연임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 선관위에서 전체 직원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무산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고, 세 번째 사례는 이 선관위원 중에 조성대라고 있습니다. 조성대. 이 사람은 이 참여연대 출신이고,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됐을 때 박원순 만만세 이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고문에서 각종 기고문에서 야당 지금 보수 정당을 막 비판을 한 이 사람을 또 선관위원회에 앉혔죠. 완전히 기울어지게 만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망친 것은 이 문재인이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사설인데, 조선일보 사설은 망가진 것은 선관위뿐이 아니다. 대법원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될 사법부가 소수 친여 법관들의 동아리나 놀이터처럼 되어버렸다. 김명수를 비롯해서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딱 절반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런 쪽을 그러니까 좀 진보 좌파 성향의 그 단체를 거친 인사들이죠. 김명수 법원은 그래서 현 정권의 각종 불법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이런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재판을 막무가내로 미루거나 이 정권 말까지 지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그렇게 질질 끌어가는, 그러다 허지부지 시킬 그런 요량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이 자체가 범죄의 공범 행위와 다름없다. 범죄 공범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법원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도 2개를 연이어 내렸는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괴한 결정으로 여당 후보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었다. 이것은 이재명 무죄 판결 내릴 때 그 이야기죠. 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여기에 대해서 TV 토론에서 한 것은 마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식의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심 재판관이 바로 선관위원장 노정희가 주심 재판관이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노정희가 주심 대법관이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무죄를 주도한 인물은 권순일이죠. 권순일 대법관. 나중에 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서 50억 클럽에 가입을 했고, 이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김만배가 이재명 사건을 뒤집으려고 대법관에게 부탁했다. 이때 대법관은 권순일이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대법원은 금품 수수로 유죄를 받은 성남시장 은수미를 검사가 항소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또 무죄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9명 중에서 5명이 친여 법조인 모험들로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헌재, 선관위, 이 국가 주춧돌 같은 기관을 대통령 한 명이 이 기관들을 마치 점령한 듯이 자기 편이고 함량 미달인 자기 편 사람들을 막 채워넣어서 철저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형 의혹들 그리고 투표 대란은 예고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하나 관련돼서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노정희,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의 전 비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수미 전 비서와 서로 한 사람은 선거법,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은수미는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이 막 진행됐던 것이 2020년인데, 그때 이재명의 그때 당시 비서가
이 은수미의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법원 라인은 우리가 싹 작업해놨어. 대법원 라인은 걱정 마.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우리가 싹 다 작업해놨어. 은수미도 그렇고 뭐 이재명도 그렇고 무죄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이 무죄가 몇 대 몇이 될지 그것까지도 다 예측을 한 또 그런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재판 거래의 전형 나중에 이 내용이 밝혀지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죄를 받음으로 해서 이재명은 대선 후보까지 지금 된 거죠. 자, 이재명 선거법, 은수미 정치자금법, 상고심 대법원에서 진행되던 2020년, 자,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 비서였던 백모 씨가 성남시장, 은수미 시장 이모 비서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했잖아. 뭐, 로비했잖아겠죠.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TBC가 어제 보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 비서관은 은수미 쪽의 비서관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노정이죠. 주심 대법관. 대법원장, 김명수. 아니, 대법관 발표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 대법원, 우리가 다 구호 살못을 위해서 이 이야기죠. 자, 여기가 별개로 또 하나 나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고 인수위원이었던 임모 씨. 2020년 6월 24일 은수미 쪽 이 비서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정확히 예단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이재명 선거 캠프 출신 임 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취록에서 그 은수미 비서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이재명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5나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8대5 정도 될 거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 7명, 유죄 5명, 기권 1명. 기권 1명을 무죄로 하면은 8대5가 딱 되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재명 쪽에서. 대법원 판결 안에서 자기들끼리 심리한 내용을. 자, 이때 무죄 7명 중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가고 노정희, 건순일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완전 사법부를 농단을 하고 선거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선관위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락질을 막 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원장, 대법관들 아직 임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원상 회복에 많은 시간도 또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대선 기로는 윤석열 후보의 압승 분위기입니다. 이준석이 어제까지 6%, 8%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또 10% 이야기를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부 자체 분석 보고서 같은 거를 읽어본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이준석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옳은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것을 본인이 어떤 중요한 내부 자료를 들여봤다고 그것을 마치 본인이 예측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 결코 저는 도움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준석은 자기 과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준석 말과는 별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도 윤석열 후보의 그 승리가 뭐 예상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마지막으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에는 친정권 언론도 동참을 해서 막 윤석열 흠집내기 그리고 여론을 막 왜곡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죠. 하나는 경향신문이 이거 뭐 다른 신문에서는 거의 크게 다르지 않는데 경향신문은 진보 성향이죠. 일면 토업 기사를 실었습니다. 송영길 어제 피습된 것. 송영길 유세중 피습. 폭력에 얼룩진 대선. 그래서 마치 폭력에 얼룩졌으면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정치 유튜버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A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를 운영해온 70대가 어떤 송영길의 그 종전선언 문제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기습을 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그냥 정치 유튜브 활동을 해온 것으로, 그래서 폭력에 얼룩진 대선 막 이렇게 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도 유세 현장에 가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피섭이 돼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마치 국민의힘이 연루된 것처럼. 자, 그렇게 여론을 왜곡을 하고 있고, 어제 김만배 녹취록이라고 하나 뉴스타파라는 데서 나왔죠. 그것을 또 다른 신문은 양쪽 입장을 같이 실는데, 이 허위라는 것과 뉴스타파의 보도를 같이 실는데, 한겨레는 대선 막판 터진 김만배 파일, 윤석열 봐주기 수사 의혹, 윤석열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 의혹이 정폭되고 있다. 자, 선거 하루 앞두고 이런 기사를 막 내보냅니다. 이것은 거의 조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왜 조작인지.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해서 그 당시 윤석열이 중수부 과장인데 브로커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그래서 박영수 윤석열 라인 통해서 무마했다. 사건을 무마했다. 그런 취지로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브로커, 그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해서는 행장, 부행장 수십 명이 구속이 됐죠. 그 중에 한 명 알선한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를 봐줬다? 봐줄 것도 아니지만은,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면은, 봐줬다. 이게 어떻게 대장동 몸통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브로커인데. 브로커, 그리고 그 참고인인데. 자, 그래서 침소봉대를 하면서 이것도 여론을 막 호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 보시면은 이런,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만배 녹음 속 대화자, 뉴스타파 돈 받는 용역직이었다. 김만배 녹음 파일에 되면은 신학님이라고 나오죠. 전 언론노조위원장. 그래서 뉴스타파는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런 기사를 음성 녹음 파일까지 같이 보도를 했는데, 이 통화는 김만배 씨가 신학님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했다. 이 뉴스타파는 이 기사에서 김만배 씨가 한 지인과 나눈 대화의 음성 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현직 기자 시절 김 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외부에서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처럼 신학님을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신학님은 뉴스타파, 이걸 보도한 뉴스타파에 돈을 받고 취재 용역을 수주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 2019년에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아왔고, 기사를 써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사 하청업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김만배 녹음 보도 영상에서는 마치 제보자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에 대한 짜깁기 의혹도 제기되는데, 가령 음성 녹음 중에 하나가 보면은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이야기하면서 형이, 내 형이, 본인을 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천하동인 소유하게 된 배경을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님은 58년생, 김만배는 65년생, 언론사 입사 시점도 신학님이 1984년, 김만배는 94년, 두 사람의 언론 기자 시절부터 잘 알았다고 하는데, 한참 나이 어린, 7살이나 어린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이렇게 형이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날조한 거죠. 급조한 거죠. 그런데 상당히 또 허술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내일 대선이 실시됩니다. 대선 실시되는데, 내일 대선과 함께 또 실시되는 게 하나 있죠. 전국에서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자, 대선에 가려진 5곳 재보선, 향후 전국 지방선거 가늠자. 자, 재보선 5곳이 실시가 되죠. 이것이 민심의 또 다른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심을 읽을 수 있는. 특히 6월 1일에 바로 지방선거가 실시되니 그 여론을 또 이 보궐선거에서 읽을 수가 있죠. 국회의원 재보선에 지금 민주당은 3곳, 국민의힘은 한 곳에 출마 후보가 없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곽상도 의원 대장동 관련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대구 중남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죠. 민주당도 이 종로를 비롯해서 민주당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는 세 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당이 무공천한 정치 1번지 종로는 최재형, 국민의힘 최재형,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용종 뭐 이런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서초갑은 그 조원희 구청장, 전 구청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대구 중남구에는 뭐 민주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있고, 안성, 청주 상당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아서 국민의힘 후보인 뭐 김하경, 정우택 이 후보들이 유력합니다. 물론 이 보선 결과가 지금 여서야대 전국을 바꾸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향후 이 정계 개편 같은 것을 앞두고 상당한 의미를 갖는 그런 선거가 내일 함께 치러집니다. 내일 사전투표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본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